그래서 이제 보고서나 논문 같은 걸 찾아보니까 이제 금리 영향에 대해서 논문 같은 게 되게 많던데 이제 금리 영향이 2008년 이후에는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2008년 이후부터는 금리 영향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가 봤거든.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세까지 대출을 받아버리니까 이 변동성이 더 커지고 금리 영향이 더 커지는구나, 아파트 시장이.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걸 집중해서 봐야 되는구나. 수급만 볼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리라는 거는 보니까 급등과 급락을 2020년부터 2024년에 0.5에서 3.5까지 급락했다 급등하는 걸로 봤잖아요. 근데 네. 금리가 되게 막 버라이어티하게 막 줄렁줄렁하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엄청 큰 것처럼 느끼는 거지, 우리가.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 길게 장기 시계로 보면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 근데 10년 중에 1, 2년 정도가 이제 그렇더라는 거지. 10년, 15년 사이, 15년 정도 텀을 놓고 보면 1, 2년 정도만 아래 위로가 좀 왔다 갔다 크게 하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쭉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런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균이라고 있잖아요. 공생균 뭐냐면 이게 그 피곤하면 입술 트잖아요. 네. 헤르페스인가? 네. 그 균이 있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는데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금리가 그런 거라는 거지. 평상시에는 공생균처럼 별로 영향을 안 주고 가만히 숨어 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는데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안 좋아지면 그때 갑자기 확 튀어나왔고 입술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입술이 아니라 거의 뭐 온몸에 퍼졌죠? 그렇죠. 뒤지는 줄 알았네,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나가지 않았나. 지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의 변화도 되게 느리고 안정권으로 이렇게 한동안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 거죠. 천천히 내려가긴 하겠죠. 근데 안정권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점진적으로 꾸준히 오를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돈이라는 게 그 물 뿌리듯이 순간적으로 쫙 퍼지는 게 아니라 팬케이크처럼 천천히 퍼진다 그러잖아요. 순서가 있다 그러죠. 여기서 모였다가 여기 그다음 여기 이렇게 A, B, C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돈이 딱 몰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순간. 그러면 지금은 강남부터 몰리니까 강남만 맨날 이야기하니까 와 집값이 진짜 오르나 보다. 이러고 좀 있으면 이제 그다음에 마용성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마용성으로 이제 그게 싹 넘어가면은 이제 마용성에서 오르는 곳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또 그 조그만 걸로도 이제 강남하고 마용성이 많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진짜 유동성이 좀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 넓게 퍼져가지고 이제 서울 기준으로 노도강 금강구까지 가면은 이제 서울은 다 올랐고 서울 역시 서울 짱이야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에 다 퍼진 게 2020년이었던 거고. 그러려 그러면 양이 엄청 많아야 되니까 금리가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거나 성장이 금리 비해서 성장이 엄청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성장이 오면 인플레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장이 오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인플레가 따라오고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비싼 물건도 막 사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이제 2000년 중반에는 중국이 전 세계에다가 싼 물건을 디플레를 수출한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2만 원인데 막 5천 원, 만 원에 막 수출해줘가지고 그게 차이메리카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성장은 되게 높은데 물가는 되게 안정되고 이런 골디락스였던 거지 그때는.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누군가가 막 베트남이 해주겠어요? 인도네시아가 해주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성장률이 낮았다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금리도 이제 같이 낮았다가 서서히 또 올라가겠죠. 그런 기간이 또 몇 년간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수급의 영향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2025년, 26년 전국적으로 26년은 물량이 없다. 그리고 물량이 작년부터 계속 가장 오랫동안 없었던 데는 서울이다. 서울하고 제주인데 제주는 특별한 시장이고 서울이다. 그래서 서울이 그래서 먼저 가는 거고 대구는 물량이 아직도 많잖아. 네. 금리도 지금 금리 영향이 벗어나면 이제 물량 영향이 바로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구는 제일 마지막에 돌아서지 않겠나. 물론 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지방 가지 말고 이상 가지 말고 서울에서도 ABC가 있지만
상품 내에서도 ABC가 있거든. 신축, 준신축, 구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순서대로 이제 서울의 신축, 신축이 이제 비싸니까 서울의 신축이 아니라 준신축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게 아니라면 아예 재건축 호재가 지금 막 터지고 있는 선도지구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인 거죠.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2, 3년 지나고 나면은 또 와가지고 지방 이야기 둘이서 할 수 있겠지.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코미 가라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포항은 좀 어때?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글쎄 돈이 얼마나 풀려야지 옛날 같이 지방 산골짜기까지도 이제 물이 차가지고 그런 장이 올까 생각해 보면 그런 산골짜기까지 물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코로나 같은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특수한 환경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확률이 되게 낮을 거니까 이제 지방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지방 공일 뭐 이런 거 추억의 공일이야. 나도 옛날에 그런 거 조금 해봤는데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 결론이 맙시다. 그냥 서울에 그냥 그럴 때가 되면 이제 개수를 줄이면서 서울에 더 똘똘한 걸로 그때 가는 게 낫지 않나. 지방 공일이나 비주택으로 갈 타임 정도 되면은 그때는 유동성이 많이 퍼졌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 점진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그 변두리 거를 정리를 해서 또 다시 뭉쳐가지고 좋은 데로 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타이밍이 올 때마다 계속 안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인구 소멸의 시대에 그 헬조선 폭망이 아니라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다. 자,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분위기 어떤지 한번 해볼게. 네. 자, 제일 중요한 게 금리죠. 지금은 금리가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ECB가 금리 인하 했잖아. 그럼 이제 ECB가 했으니까 한원은 고민이 깊어진다. 이런 이야기. 근데 한원도 옛날처럼 그 외국 눈치를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창대레곤 씨가 똑똑한 것 같아. 우리 상황 봐서 되면 한다. 부동산만 보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옛날 스토리였으면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금리가. 말이 되냐, 환율 지금 떡상 간다, 막 이러면서. 그렇지. 방어해야 된다 막 하면서 막 올렸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 환율이라는 게 이제 그게 그 교환, 그 순간순간에 수요와 공급을 해서 달러하고 원하고 교환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되게 낮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되게 불안했던 거지. 조금만 이렇게 문제 생기면 외환 보유고가 낮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지금 악에 받쳐서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악에 맞춰서 모았잖아. 모았고 이제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지. 야, 니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미국 편인데요. 그러면 우리 국채 좀 많이 사나? 그런 것도 있지.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양반다리 해도 되지. 네. 네.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 놓으니까 그 돈이 자기네 나라에만 있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잖아. 전 세계로 퍼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원유 결제할 때 달러만 쓰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다가 이제 국채 강매하는 거지. 야, 니네 이제 옛날에 그거 안 봤어? IMF 때? 국채 쓰면 사라. 우리나라 국채 찍어놓은 건 니네 좀 사라. 그래갖고 중국도 사고 우리도 사고. 미국이 자꾸 중국 쩍거리면 중국이 옛날에 하던 이야기야. 네 이러면 미국 국채 다 팔아버린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랬죠.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시기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화 유출이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으면 외화 유출이 심해져갖고 IMF 온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지. 항상 그렇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환율 걱정 조금 내려놓고 이제 우리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주담대 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한껏 차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고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이 3.8. 어제 보니 3.5도 있더라고. 상품에 따라서는 그렇던데.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가 3.8이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근데 3.5일 때 제일 높을 때가 5% 정도였는데 지금 기준금리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3.8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거잖아요. 조달하는 곳이 다르겠지. 그 돈을 뽑아오는 데가 다르겠지.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기준금리 하나도 안 내려가는데 대출금리 왜 내려가냐 이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대출금리는 그러니까 시장금리라는 거지. 시장금리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걸 예상해서 미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거지. 왜냐하면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갖고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 고정금리는. 그게 은행채 AAA 5년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기가 됐을 때 지금은 3.5인데 이게 만기가 되었을 때는 금리가 아마 2%, 1%가 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4%의 발행, 3.8%의 발행에도 5년 뒤에는 시장금리 대비 상당히 높은 금리 아닐까? 그치? 그래서 미리 좀 더 그 예상에서 미리 깎아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미리 움직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센스는 뭐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네. 미리 이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나 시장금리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생각보다 안 클 수도 있다. 근데 대신 심리적인 부분은 엄청 자극을 하겠죠. 아, 기준금리가 드디어 내려갔다. 이제 우리도 신호탄인가? 뭐 집값 오르나? 막 이러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면 하락노자들은 이러겠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조장했어야 되겠습니까? 국가 부채가 지금 말이죠. GDP 대비로 보면 100 몇 프로인데 이런 이야기 하겠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라가 잘못하고 세상이 잘못해서 지금 집값이 이런 거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근데 꼭 집을 사고 싶으면 와서 컨설팅을 받으면 된다. 나한테. 내 강의를 들어라. 강의를 들어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보면은 캐나다도 내렸고 유럽도 내렸고 미국은 동결이고 일본도 동결 전망이고 영국도 동결 전망인데 자세히 보시면 EU는 물가가 2.9에서 2.4가 됐고 프랑스는 3.7에서 2.2 독일도 마찬가지고 많이 내렸는데 미국만 안 내렸지. 세. 그러니까 미국만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힘든 거지. 세. 다른 데는 다 이게 그렇잖아. 팬케이크가 똑같은 거야. 미국에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세상에 막 뿌렸는데 이제 어떻게 되게 이렇게 쭉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돈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두리 저기 변방부터 이렇게 물가가 잡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갖고 한국하고 미국 좀 오니까 이제 아주 딴딴한 거지 아주. 이것들 어떡할 거야. 스티키한 거지. 스티키 이게 썸네. 화면 이건데? 화면 그거야? 어떻게 망했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순서로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번 정도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네. 그렇죠. 올해. 근데 효과는 별로 안 크겠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상당할 거다. 자, 그러면 그래서 금리는 우리가 봤어요. 그럼 수급은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졌잖아요. 지으면 착공하면 3년 뒤에 입주해야 되니까 보통 공사가 지연이 되네 안 되네 해도 6개월 아니면 1년이란 말이야. 결국에는 입주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착공한 걸 다 정리를 하면 3년 뒤니까 2027년 상반기까지는 물량이 확정이 된 거야. 공사 지연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더 느려지겠지. 그러면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드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적정 대비해서 10년 평균 대비나 적정 대비해서 물량이 많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하고 올해까지는 아리까리해. 많은 데가 많아. 물량이 많은 데가 많은데 서울만 계속 작년부터 계속 없어. 앞으로도 계속 없고. 그러니까 서울 먼저 간다는 이야기야. 전체적인 이 그림이 이해가 되나요? 금리는 내려가 있을 거고. 그럼 물량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그 수급의 영향이라는 게 서울이 제일 크고 서울이 제일 꼬여 있고 네. 나머지들은 좀 많은데 2026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되니까 2026년이 되면 큰 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큰 장이라는 게 우리가 2021년에 그 불장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지금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 순서가 어디라고? A부터 A급지, B급지, C급지로 가 있지 않을까. 오르는 금액도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A급지로 가라는 이야기네. A급지 갈 돈이 안 되면 B급지 가는 거고 B급지 안 되면 C급지 가는 거죠. 안 갖고 있는 것도 나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3, 4년 보면 A급지를 못 사요? 그래도 A급지를 사세요. 이런 부류가 있고 입지가 중요하니까 나는 지금 당신들 사정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사정에 맞춰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좋은 데 가고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곳으로 가라. 이게 이제 망고쌤이 말하는 당신만의 강남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죠. 그 수급은 특히 이제 전세가 수급이 꼬여 있잖아요. 전세가 불처럼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처럼 오르고 있다는 게 이게 그래서 물량이 적다는 이야기도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5%대까지 올라갔다가 3%대까지 떨어졌어.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전세가 많이 오른 거죠. 거기다 이제 물량까지 없으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는 그 수급의 영향도 있지만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내린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가 내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전세가 반등이 컸던 거하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수급에 의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크고 묵직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후달려 가지고 이제 매매로 넘어올 거다라고 하기에는 전세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은 집이 오른다 그러니까 집을 살 것 같다. 그래도 이제 90%는 동의 안 하잖아요. 집 오른다는 거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전세로 사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고민이 많아지겠죠. 저희는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매주 체크를 하니까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튜브 안 보시는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관심 없고 일단 뭐 어제 LG하고 롯데가 경기를 되게 재밌게 했잖아요. 9대8로 했고 그제도 9대8로 막 이렇게 서로 역전 그런 거 훨씬 더 관심 있죠. 아, 야구. 그 야구나 스포츠, 연애 이런 거에 훨씬 관심 있죠. 야구 진짜 인생 경기였어. 되게 재밌었거든. 전 규칙도 잘 몰라서. 9대8로 이겼는데 그제 경기에서 롯데가 9대8로 역전해서 막 이겼는데 어제는 또 9회 말에 동점 만들어서 또 9대8로 또 LG가 이겼거든. 엘로 다시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에 관심이 훨씬 많지. 그죠? 이렇게 막 드라마, 넷플릭스 이렇게 이런 거 좋잖아. 그런 관심들이 이제 계속 보도에서 나오면 애써 무시하다가 어느 날 자기 주변 사람이 뭐 코인을 했다, 주식을 했다, 집을 사서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큰 장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맨날 물리고 욕하고 그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또 내가 그래서 2년 전에 서작을 했잖아 막 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또 이렇게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수급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서대로 움직이면 된다. 순서대로 A, B, C. 실거래가 가장 잘 반영을 하는데 지금도 3월달 실거래 지수를 보면 되거든요. 아파트 실거래 지수를 보면 되는데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3월달께 나오니까 망고쌤이 못 참아가지고 직방으로 알라고 이제 이번에 거래가 되면 그 이전 거래보다 올라서 거래가 되느냐 내려서 거래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표로 만든 거죠. 네. 여기 보면 이제 남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100이거든요. 100. 여기가 100인데 이게 보면 남색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올라서 거래가 됐다는 거고 이거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보면은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00보다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 여기 밑에 100보다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 2023년보다는 화끈하진 않아. 2023년 이렇게 많이 이랬었는데 뭐 올라서 계속 거래가 되는데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중바닥이다. 한 번, 두 번 이중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다른 분들은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건데, 이제 거래량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네. 이제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됐느니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니네는 수요도 생각 안 하냐. 뭐 이런 살 이야기.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떨어져야 산다니까요. 살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서 왜 살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실거래 신고라는 게 한 달 뒤에 이제 완료가 되니까 5월 거래량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가 맨날 이제 실거래를 집계를 하는데 4월 거래량이 그 4,200건 정도 됐거든요. 4월. 네. 근데 5월 17일 기준으로 4월 거래는 이제 5월 말이 돼야지 다 집계가 되는데 우리 미리 알고 싶잖아, 얼마가 될지. 네. 그래서 이제 5월 17일 기준으로 보면은 3,800건이었고, 4월은. 5월 거래량은 비슷하게 6월 16일 기준으로 보니까 4,251건이더라. 그러니까 아직 얘는 13일 정도 남았고, 얘도 13일 정도 남았는데, 5월 거래량이 4월 거래량에 비해서 400건 정도가 많더라. 그리고 또 더군다나 5월은 5월은 빨간 날이-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좀 있었죠. 그쵸. 빨간 날에 많았죠. 그래서 6월 초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 4,000건 후반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 봐야 아직 옛날 평균이 5,700건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4,200건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이게 3년 만에 제일 많은 거다. 얘기하는 거죠. 투자자들의 수요가 빠지고 실거주자만으로 뭐 4,000건 후반 거의 5,000건까지 가는 거면 평균 5,700건 대비해서 보면은 실거주자만으로 이렇게 이 정도 거래 나오면은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되게 심리적으로도 회복이 좀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생각보다 빨라요. 빠른데 6월이 기대가 된다. 6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비수기죠. 어떡하죠? 사요? 사요? 나는 취득세가 없어가지고. 아빠 사요. 실수요자 사요? 저는 제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 있으면 어디 지역이 지금 물 들어오니까 빨리 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되게 놀라운 사실이 음. 망고쌤 동시 시청자 수도 최고입니다. 몇 명입니까? 750명입니다. 700. 와 오늘 좀 찍어줘야 되겠네. 농담이고요. 500명을 와. 훨씬 넘겨서 이제 좀 방송이 나올 때는 500명, 550명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네네네. 동시 시청자가 750명이나 지금 보고 계십니다.